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군이 서해상 남북 접경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을 북한 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24일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가 지난 21일 한국 측 해역인 소연평도 남방 2km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북한 측 수역인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측 선원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A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총격 직전 북한 해군계 통해 상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은 이어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으며 이런 정황은 연평도 감시 장비에서 관측된 북한 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했다고 한국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 정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고 한국 청와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미한동맹 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선 훨씬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소장은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미한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한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는 종전선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사실상의 핵무장국 지위는 종전선언과 상관없이 적대적 분위기와 충돌 가능성을 지속시키고 한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과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목표는 전쟁 종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한 동맹을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회담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한국과 북한, 미국 간의 한국전 공식 종전 합의는 남북한과 미북 관계 정상화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으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이는 핵무기 관련 사안 등 현재의 충돌 상황에 대한 해법을 향한 다른 움직임과 연계해야 한다며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최선의 진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 회계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이런 위협으로부터 사이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산하 회계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약 108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업무 감사를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악의적 행위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며 실제로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금융 부문 내 5개 사이버 위협이 명시됐는데 미국 정부 기관들이 과거 북한 해킹 조직의 수법으로 지목한 사회공학적 접근과 악성 소프트웨어인 머레어를 이용한 공격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은 공공금융과 사금융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서 지난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했던 자금이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해 탈취된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공격으로 약 8,100만 달러가 탈취됐다는 것입니다. 회계감사원은 또 민간 금융기관의 보고를 인용해 국가의 지원과 지시를 받는 지능형 지속 위협 그룹이 사회 기반 시설 파괴와 운영 방해, 정보 탈취 등 미국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상당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와 사이버 보안 목표 달성을 위해 설립된 금융협회가 정보 공유와 사이버 공격 모의 훈련, 사이버 위험 교육 프로그램 실행 등 광범위한 위험 완화 노력을 통해 사이버 보안과 대응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미국의 금융 부문을 노린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재무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재무부가 금융 부문의 사이버 보안과 보건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금융 부문의 사이버 위협 완화 조치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이에 따른 조치 이행과 완료의 우선순위를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내 안보 전문가와 전현직 관리들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영내 동맹 체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영내 동맹 체제는 미국에게도 이익이라며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는 중국, 북한 등에 맞서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미국 랜드 연구소의 크리스틴 워무스 국제안보 및 국방정책 담당국장이 출석했습니다. 워머스 국장은 아시아 내 동맹국들은 중국,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설 동맹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영내 강력한 동맹의 예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기타 동반국들을 강조했습니다. In Asia, our alliances, Australia, New Zealand, Japan, South Korea, and our partnerships with others in the region strengthen our ability to confront a range of threats, whether it is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 China's military buildup, and sweeping territorial claims. 앞선 서면 답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은 어느 때보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시사 등 동맹 간 마찰과 불확실성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역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국의 역할과 주한미군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our posture and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makes a lot of sense. It's very valuable. We will need a presence there. It does need to adapt in light of the overriding importance on China. 콜비 전 부차관보는 또 동맹 간 훈련은 연합 전력을 실질적으로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상호운용성 증대를 통해 중국의 커지는 군사력에 대비해야 하며 영내 개별 국가들은 자체 국방에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 중국 등은 매우 복잡한 형태의 위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반자들과 함께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는 미국에도 이익을 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중국 정부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가입 38주년을 맞아 탈북 난민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3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자신을 비롯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유엔 난민기구 등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정부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북한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북송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학대에 직면한다는 사실이 광범위하게 입증된 만큼 중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23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탈북민들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영내 국가들의 국제 공약을 준수해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마련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와 디펜스 포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2개 북한 인권단체들은 24일 한국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산당이 1982년 자신들이 가입한 유엔 난민협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포갑에 못 이겨 고향을 등진 수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공안에 구금돼 강제 송환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이 같은 강제 북송 행위는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정부와 주중 한국 대사관이 나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분명히 하고 그들을 구출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최 측은 회견 후 주한 중국 대사관과 한국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탈북민 북송 중단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고 관련 캠페인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